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의 핵담파는 결렬됐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높은 관심만큼이나 다양한 뒷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에워싼 밀착 경호로 이른바 방탄경호단으로 불린 호위사령부 소속 경호원들에 관한 이야기가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김 위원장이 동당역으로 떠난 직후 멜리아 호텔에선 일부 경호원들이 후발대로 남아 김 위원장 흔적 지우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과 지문 같은 김 위원장의 생체 정보를 지우기 위해 매트리스를 객실 밖으로 빼오는 장면도 포착됐다는데요. 정상회담 결과가 아쉽겠다는 기자의 말에 한 경호원은 회담이 잘 안 됐냐는 질문을 던져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호원은 미국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왜 합의가 결렬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듯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시설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내규에 따르면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영리 목적의 행사는 국회 시설 대관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신문이 최근 1년여간 국회 시설물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친회나 동문회, 종교 행사 같이 의정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에 국회 시설을 빌려준 경우가 90여 건이나 됐다는데요. 또 차명대관이 금지돼 있지만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서 국회의원 등이 대리 신청한 경우도 31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서 교육당국이 돌봄 비상조치에 돌입했죠. 그런데 일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대책을 알리는 내용을 긴급 재난 문자 형태로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는 일요일 아침 단잠을 깨웠다, 또 재난 문자가 관공서 채팅방이냐는 반응이 이어졌다는데요. 한편에선 엄마들은 다급할 테니 교육청 조치가 적절했다는 반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이 처음 출범한 이후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고령층 소외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1월 말 기준 65세 이상 가입자 비중이 1%도 되지 않는다는데요. 인터넷 은행들이 젊은 고객 확보에만 집중한 탓에 65세 이상 가입자들이 저렴한 수수료와 더 높은 예금 금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영업시간을 단축하려는 한국과 일본 편의점이 늘면서 편의점 영업의 상징과도 같은 24시간 영업 관행이 두 나라 모두에서 막을 내릴 조짐이라고 합니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선 웃돈을 주고서도 심야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밤샘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한국에서도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24시간 운영을 점점 꺼리는 추세인데 일할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 밤에 셔터를 내리는 편의점이 많다고 합니다. 충남 당진항 내 한 야적장에 무게만 3,500톤쯤 되는 쓰레기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베트남 수출용이라며 몇 달간 당진항 안으로 반입한 것이라는데요.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당진시가 수출 불가로 결론 내렸지만 업체는 해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라면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수출 폐기물이 버젓이 항만에 쌓여 있는 건데 이 같은 불법 수출 쓰레기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